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매번 강의 시작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코로나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죠. 어떻게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무사히 감염 안 되고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체 인구에 지금까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어, 4.3명 중에 1명꼴?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난다니까 전에는 내 주변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까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주변에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1명, 2명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을 이 체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도 안 보이는 데다 면역 억제제라는 이 약을 먹기 때문에 투석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약 때문에도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3차 접종을 마치고 이제 4차를 맞으라고 문자는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4차까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근을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가 건강해야지 제 몸에 좋은 기가 손님한테 가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걱정이 되지만 저도 걱정이 돼서 요즘 일하는 것도 전과 틀리게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요즘 확산세가 너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기업체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힘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나 혼자 힘들다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 하는 것도 사실 죄송스럽거든요. 지금 확진이 돼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이게 확진자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증상인 사람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확진자의 2배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줄어들만 하면 다시 확산이 되고 줄어들만 하면 확산이 되고 이런 지금 추세가 계속 한 주 한 주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 완만하게라도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는 작은 희망을 또 가져보고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34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마사 협회라는 데를 가서 투석을 받으면서 안마를 하나하나 배워서 1학년 1학기 빼고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이 있는데 1학년 중간 빼고 나머지 5기가 생겨서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중간 기말 무조건 1등을 합니다. 실기뿐만 아니라 필기까지. 근데 2학년이 올라와서 이제 2학년이 올라오면 이제 좀 과목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제 진단이랑 과목, 한방이랑 과목, 그다음에 경열이랑 과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다행히 제가 학생부에서 제가 교육부장을 맡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 365개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다 외웠어요. 위치까지.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딱 필요한 혈자리 말고는 그 모든 혈자리가 외우기가 힘들어요. 전에하고 많이 기억력이 조금 감퇴됐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노력이 아직은 좀 많이 노력이 많이 부족해졌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장까지 하고 이제 2학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2학년 1학기 생활. 근데 1학년 1학기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 이제 우리 장애인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도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시대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렇게 적응하는 게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인조팔, 인공팔, 인공다리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휠체어에 목발에 의지해서만 사셨는데, 지금은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의족, 그 다음에 의수, 이런 게 보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기구들이 많이 생겨서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이 보청기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는 하더라도 음성 지원, 그 다음에 흰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받아요. 또 의안, 가짜 눈,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좋아진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 활동 보조 시스템이 있어갖고 저희가 나라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활동 도움이나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지정해주는 시간이 한 달에 뭐 80시간이면 80, 아니면 120시간, 120, 내 환경에 맞춰서 그 시간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 보조, 이게 지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한 달에, 만약에 80이면 한 달에 80시간을 내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려면은 뭐 아는 분이나 아는 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아니면은 뭐 각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 도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봉사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활동 도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인의 도움을 받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다른 분의 그 활동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들이 지금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그냥 무조건 모를 때는 손을 잡거나 아니면 팔목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이동에 도움을 주셨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닐 수 있게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손을 잡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이 남성, 이성 이런 문제, 뭐 성추행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금지가 돼 있어요. 손을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잡냐? 왼쪽이나 오른쪽, 요 팔꿈치 쪽 있죠. 여기를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딱 서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불쾌감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도 불쾌감이 없게끔. 그리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차도를 다닐 때는 대부분 인도를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차도 쪽으로 안 세워요. 인도 쪽으로 세워서 이렇게 활동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턱이나 계단 같은 거 있을 때는 가다가 한 발짝, 한 템포 쉬었다가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내려가는 턱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발 멈췄다가 출발해야 되고, 항상 다닐 때 활동 보조사가 저희보다 반발 앞서서 가야 돼요. 왜냐면 장애물이 저희가 먼저 부딪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 약간 한 반발 뒤쪽에서 저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발 뒤쪽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실내에 다닐 때는 아니면 물이나 이런 데 열린 물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손을 하고 저희는 또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 단체라는 점이 모든 웬만한 건물 중에서는요,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로 다니셔야 돼요. 반만 어정쩡하게 열어놓았을 경우는 안 보이는 저희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당했거든요. 반쯤 열린 문에 이 정확히 여기 눈 한가운데가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보여도 이 안경을 보안경식으로, 전에는 이 안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있죠. 인당이라 현재 있는데 미간이 있죠. 여기가 많이 깨지고 찢어지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다 교육을 받고 활동 도우미들도, 이 보조사들도 다 요즘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 당시는 이 도움을 받고 걸어가는데, 인도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모르고 저를 차도 쪽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가는데 아시겠지만은 불법 주차 요즘 많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저희한테는 장애물이에요. 인도 차도 있으면 그 인도에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차를 대놔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법 주차죠. 항상 여러분들 이제 차 운전하신 분들은 나보다
남을 배려해주는 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불법 주차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차도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차를 돌아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분이 차도 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한 발 내려가서 차를 돌아서 올라가는데 깜빡 잊고 저를 본인이 먼저 차도 위로 인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를 먼저 인도 위로 안내를 해주다가 제가 이제 그 턱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하다가 발끝 이 끝머리로 이 턱을 이렇게 헛디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디디면서 이게 턱이라 그러면은 발끝으로 이렇게 다가 이렇게 탁 미끄러졌거든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조금 좀 뻐근하다는 느낌 정도. 왜냐면 온 신경이 다른 데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잘 안 쓰게 돼요. 다니다 보면은 이 소리나 이런 다른 데 민감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근데 저녁에 욱신욱신 다리가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이 부어요. 새끼 발가락 쪽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날 협회에 나가서 이 담임 선생님한테 발가락을 내밀면서 선생님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다. 보통 발가락이 이렇게 손을 발가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으면 이제 90도까지는 이렇게 꺾여요. 여러분들 더 이상 꺾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꺾는데 새끼 발가락 끝이 발등에 닿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꺾여갖고. 다른 발가락들은 괜찮은데 선생님이 이상하다. 빨리 병원 가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갖고 병원을 가보게 됩니다. 그날 조퇴를 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진짜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근데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가서 선생님께 보더니 선생님이 딱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저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 엑스레이하고 같이 보시더니 어머니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될 때까지 안 아프셨어요? 예, 아프질 않고 그냥 뻐근한 정도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한테 엑스레이를 보면 설명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하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가운데 발가락이 부러진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부러졌는데 이 상태로 돌아다녀갖고 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8조각이 난 거예요. 발가락이. 그래서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부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깁스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과연 뼈가 붙을까? 이 조각난 뼈들이 붙을까라는 게 가장 더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부스를 하고 4주 있다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로 협회를 다니게 됩니다. 어쨌든 많이 불편하겠죠. 한 달. 근데 가서 찍어보니까 다 안 붙었어요. 이게 붙기가 쉽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2주 후에 6주 정도 걸렸을까? 계속 다니다가 병원에 가니까 붙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안 움직였으면 다행인데 근데 이게 교정이 안 돼요. 부스러진 거는. 안 조각난 거는 교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움직였으면 다행인데 계속 다니면서 협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새끼발가락이 삐뚤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새끼발가락 발톱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고 울퉁불퉁 나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자동으로 빠져요. 그게 지금까지 그때 당시 그 이후로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한 4-5번인가 빠졌을 거예요. 계속. 지금도 빠져갖고 새 발톱이 올라오는데 이 새 발톱 또한 이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발로도 이렇게 열심히 협회를 다닙니다. 뭐 협회 다니면서 사실 부조리하고 부당한 경우도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는 식당을 갔는데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서 밥 먹으러 가면은 재수없이 시각장애인이 왔다고. 응? 그 속임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문전 박대 당하는 경우도. 이 세상에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폭행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언어 폭력, 그 다음에 세상의 편견, 선입견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2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저는 1등을 놓치지 않고 협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가 1등을 해요. 전국 협회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몇백 명의 사람
안에서 1등을 해서 우수상, 그 다음에 조퇴한 거 한번 뺐기 때문에 정근상,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을 받은 게 장애인 공단상을 받아요. 최우수 1등한테만 주는 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공단상까지 봐서 부상으로 시계를 받았어요. 사실 시계 받으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쓰기 편하게 이제 점자 시계가 있거든요. 점자 시계 손으로 이렇게 감지해갖고 몇 시인지 아는 거, 구슬 시계 같은 거 있는데, 그때 아마 그 시계를 제가 다른 분한테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제 아는 분한테.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상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해서 영광의 안마사 자격증 공인, 그것도 실명하고, 제가 처음으로 그 수료증은 그동안 많이 땄었어요. 근데 국가 공인 자격증은 처음으로 이 안마사 협회를 졸업해서 따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 2년 동안에 무사히 이 교육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녹록지 않은 게 이제 또 더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시나요? 어떤 단어들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쓰는 말, 행동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욕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도 욕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욕을 막 쓰더라고요. 18, 개 XX, 멍멍이를 찾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도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찌푸려지시나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얼굴을 한번 보게 되죠. 그럼 과연 얼굴이 이쁘게 보일까요? 이쁜 얼굴이라도 그런 말을 쓰면은 분명히 이쁘게만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얼굴에 왜 저런 말을 쓸까라는 의문부터 들게 되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이면서 나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쓰는 말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 말 자체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맥락은 비슷해요. 근데 이 오죽하면이란 말은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오죽하면이란 말은 나에 대한 상대방이 변명을 해주는 거고, 내가 스스로 오죽하면이거든, 그거는 자만에 빠지거나 오만에 빠지는 말투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그럼 결국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한테 그거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상대가 쓰던 내가 쓰던 그 사람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이 돼버려요. 이 사람의 이런 과정에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 자리에 왔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위해 왔습니다. 이 맥락은 똑같은 변명이나 해명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오죽하면이란 말보다 설득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겨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쓰는 말들이 여러분들은 자기 변명인지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말들인지,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죽하면이라는 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한테도 신뢰감을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내 존중, 내 얼굴, 내 가족, 모든 이미지가 지금보다 좀 더 상승된 이미지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라도 내가 쓰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말들을 쓰고 있고 어떻게 말을 고쳐야 되는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순간순간 재밌는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